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클릭하시고 시청하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2004년 10월 9일 토요일이었어요. 충남 천안시의 B 여고는요, 사건 당일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특별활동이 있었고 오전 수업만 진행이 됐죠.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의 17살 박수진 양은요,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고요. 그날 1, 2교시에서는 교실에서 설치된 TV를 통해서 친구들과 영화를 감상했고, 이어진 3, 4교시에서는 100일장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지도하에 자유로운 소재로 글쓰기를 진행했죠. 4교시가 끝나는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모든 학생들이 이 100일장 원고를 선생님께 제출을 했고요. 이 담임 선생님 유 씨는 종례 이사를 마친 뒤에 반 아이들의 100일장 원고를 걷어서 교무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수진 양이 교무실로 가던 담임 선생님께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100일장 원고에다가 이름과 학급 번호를 적지 않았다면서 원고를 다시 받아서 교실로 돌아가게 되죠. 선생님은요,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이니까 수진아, 이거 다 적어서 교무실로 가져와라 라고 말을 남기시고 다시 교무실로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박수진 양은 교무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붙잡기 전에 옆자리에 앉아있던 짝꿍한테 나 출석번호 안 적었나 봐 하면서 볼펜까지 빌려갔지만 그 볼펜 또한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날 수진 양은 새벽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진 양은요, 보통 학교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날따라 이게 연락도 없이 이 아이가 이제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매우 걱정을 했겠죠. 수진 양의 휴대전화는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았고요. 결국 가족들은 다음날 새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경찰 조사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오후 12시 30분경 수진 양은 교문을 나섰고요. 오후 2시에는 골목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서성거린 게 목격됐어요. 오후 3시에는 다시 학교 교문 앞에 서점에서 목격이 되었고요. 이후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학교 안에 그 느티나무 아래에서 벤치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그때 이제 경비 아저씨가 오신 거예요. 학교 경비 아저씨가. 그래서 너 왜 앉아있니? 집에 가라 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의 대화를 나누고 수진 양은 학교를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수진 양의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밤 10시경에 학교에서 약 700m 정도 떨어진 천안 버스 터미널에서 근처에서 그녀가 목격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합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요, 학교에서도 먼저 수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었던 유 씨가 경찰 조사에서 굉장히 수진 양이 그 모범생이 학생이에요. 그런데 올해 6월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반성적이 최하위권으로 이제 떨어졌다는 걸 듣게 되죠. 그런데 수진 양이 평소에 한 10등 정도를 유지하던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성적이 갑자기 너무 떨어지니까 이제 선생님이 개인 면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면담 시간에서 수진이가 선생님 죄송해요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진술을 하죠. 그래서 경찰이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 철없는 17살 여자아이가 단순하게 가출을 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이 수진 양은 상당히 소심한 성격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말수가 좀 적은 편이었어요. 평소에 그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을 즐기는 아이였다고 하는데 또 상당히 성실하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그래서 수진 양의 담임교사는요, 아닌데 얘가 가출할 애는 아닌데 하면서 의아해했고 가족들 또한 강력히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이게 어떤 원한 관계나 이런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인가 해서 주변 가족들의
채무, 돈 빌린 거, 또 원한 관계를 조사를 했는데 범죄와 연결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실종 다음 날이었던 10월 10일 저녁 8시경이었어요. 이 천안 비고 북서쪽 인근에 유흥업소와 사창가가 즐비했던 성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정 씨가 이 비여고, 그러니까 수진 양이 다니던 학교에 교복 자켓, 그리고 셔츠, 치마, 그리고 여자 가방, 구두, 핸드폰, 속옷, 양말, 머리핀, 그리고 안경과 휴대폰을 발견하게 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이 사진은 이제 이 물건들이 발견된 장소의 사진이에요. 확인 결과 이것들은 모두 수진 양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국과수에 바로 감식을 의뢰했죠. 하지만 이렇다 할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경찰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건 수진 양이 자의적으로 가출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는데 수진 양이 시력이 마이너스 0.3이었대요. 그런데 안경까지 여기다 버려뒀다라는 건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류품만으로 봐서는 박양이 현재 입고 나간 교복을 다 여기다가 이제 벗어진 상태니까 그녀가 그러면 나체의 상태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단순 가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양이 납치가 된 후에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 지역의 우범자와 불량배들을 조사하는 한편 주변에 혹시나 하고 또 하천과 저수지, 야산까지 수색을 하게 되지만 이 또한 특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발견된 유류품에는 특이점들이 있었어요. 옷가지들이 발견 당시에 골목길 한켠에 차례대로 놓여 있었고요. 특히나 그녀의 셔츠는 마치 물세탁을 하고 이렇게 비틀어 짠 것 같은 형태로 바닥에 놓여 있었고요. 또 브레이저를 포함한 속옷에는 흙과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이 발견된 골목길이 이렇게 흙이 많은 지역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구체적으로는 블라우스의 양 어깨에 흙이 묻어 있었고요. 상의 조끼와 가방 뒤쪽에도 흙이 묻어 있는 시기였어요. 무언가를 좀 상상할 수 있었겠죠. 게다가요, 일부 유류품은 이 맨홀 뚜껑 있죠. 그거 위에 잘 보이도록 나란히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더 이상한 건 인근 감나무 아래에는 누가 놓아둔 건지 알 수 없지만 감 5개가 마치 이렇게 차례상에 올려진 것처럼 가지런히 올려져 있기도 했고요. 물론 이 감과 사건의 관련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었죠. 결국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요, 이걸 납치 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천안 곳곳에는 수진 양의 사진이 붙은 전단지가 붙게 되죠. 박수진 양을 찾습니다. 2004년 실종 당시 17살이었고요. 키는 약 157cm, 안경을 썼고 곱슬머리에 인중과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습니다. 글씨를 쓸 때는 오른쪽을 사용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왼손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단지가 나가고 나서 이제 이때부터 여러 가지 제보들이 빗발치기 시작합니다. 10월 17일에는 천안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목천면에서 이 수진 양으로 추정이 되는 승객을 태우고 내가 천안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왔다라는 택시 기사의 제보도 있었고요. 그런데 물론 이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실종 한 달이 지난 11월 6일에는 KBS로 생방송된 공개수사 실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고요. 이날 방송에서 이제 수진 양이 이 실종 당시 행적, 그리고 진행 상황, 인상착의, 사진 다 공개가 됐지만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11월 15일이었어요.
경기도 안성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가 한 40대 남자가 이 수진 양과 굉장히 닮은 10대 소녀를 데리고 세탁소에 찾아온 적이 있다라는 제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바로 조사에 착수를 했죠. 그리고 이 제보받은 40대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에도 성공합니다. 이 남성은요, 대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다가 지난 8월에 출소를 한 윤 씨였는데요. 경찰은 윤 씨의 신변을 확보를 해서 이제 심층 조사에 들어갔죠. 이때 몇몇의 언론에서는 이 윤 씨가 수진 양 납치 유력 용의자다라고 이미 보도가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윤 씨는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당시 윤 씨는요, 정신지체장애 2급을 판정받은 상태였고, 세탁소에 같이 왔던 10대 소녀는 그 목격일 당시에 두 사람이 들렸던 안성의 은행 CCTV로 확인을 해본 결과 수진 양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윤 씨는요, 증거 불충분으로 귀가 조치를 하게 됐죠. 이후 1년 가까이 약 100여 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수진 양이 실종되기 보름 전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모 양이 있었는데요. 이 김 양이 천안시 두정동에서 늦은 밤에 귀가를 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으로부터 둔기에 맞고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 약 보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된 거예요. 괴한은 인기척 때문에 놀라서 도주를 했고 김양은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였죠. 그래서 병원에 옮겨졌고 목숨은 건졌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보름 후에 수진 양이 실종이 됐고, 더 문제는 실종이 된 후 한 달 후에 11월 10일 날 오후 9시 20분경에 같은 지역 천안시 두정동의 한 아파트 뒤편에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아이, 그런데 그 아이는 수진 양과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의 이모 양이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파트 뒤편에서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의 경비원에 의해서 최초로 발견이 되었는데 이 양이 이미 숨져 있었어요. 그런데 하의가 모두 벗어진 상태였고, 경찰에 따르면 이 양이 전날 오후 10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학교 근처의 독서실에 갔다가 자정이 넘은 한 12시 50분쯤에 독서실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전 1시 40분경에 친구가 이 양의 전화가 온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받았죠? 그런데 전화가 바로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인근 지역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흉악한 성폭행, 미수, 납치, 살인 같은 이런 강력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경찰에서는 이거 동일범 소행 아니야?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죠. 그래서 이 동일수법 전과자 그리고 변태 성욕자, 인근 불량배 등을 대상으로 더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다행히 이 양의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분석 결과 이 범인의 혈액형이 O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만 확인됐죠. 당시만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이점으로는 이 양의 얼굴에 이제 긁힌 상처가 14군데나 생겨 있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죽기 전에 범인하고 몸다툼이 있다가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경찰이 뭘 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의 여고생이 반항을 시도할 만큼 범인의 체격이 왜소한 게 아니냐라고 추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거 외에는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합니다. 당시 천안 학생들 사이에서는요, 10월 9일 1학년 수진 양이 실종되었고 11월 10일 2학년 2양이 이제 이렇게 사망하게 되었으니 12월 10일에는 3학년이 희생될 거다라는
무시무시한 천안 괴담까지 떠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요, 탐문과 이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굉장히 베테랑 형사들까지 참여한 이 박수진 양 실종 사건 세미나를 열어서 그녀를 찾으려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수사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았어요. 그러다가 사건은 점점 잊혀져 갔고 1년 후에는 수사 전담반도 해체됩니다. 그동안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수진이를 기다렸던 부모님은 전단지 10만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줬고, 그리고 또 천안의 모 대학 교수였던 수진 양의 아버지는 휴직까지 하시고 직접 제보 홈페이지를 만드셔가지고 딸을 찾는 노력을 하셨죠. 그 아버지가 딸의 실종 후 1년이 지나 한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이제 수진이가 잘 있는지 물어보고 보고 싶다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수진이한테 동생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수진이 동생이 슬퍼할까봐 생일날 꽃 한 송이도 책상에 잘 놔주지 못했다면서 굉장히 한숨을 쉬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딸을 찾는 노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일들을 다 못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내가 좀 일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노력을 했다가도 내가 내 딸을 잊고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또 죄책감이 몰려오신다고 해요. 수진 양이 실종되고 나서 이 가족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을 갖기 힘들다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요, 공소시효의 제한이 없지만 현재로서 수진 양의 행방을 알만한 단서가 제대로 없습니다. 14년이 지나고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는데요. 박수진 양이 살아있다면 현재 30살의 나이가 되었을 텐데 가족들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